아, 참. 우리 집의 딸 수정이가 떠난 지이제백일 이 조금 안 돼도 매일 아침 수정이 영정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해. 수정아,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떠난 지 채 100일도 안 돼서 우리 사위 박서방을 남자로 느끼고 말았으니까. 밤만 되면 김없이 사위 방문이 열리 길 기다리는 나 정말 짐승만도 못한 어미야. 글쎄,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모든 건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시작됐어. 우리 집 수정이 웃음소 리가 사라진 지백일째야. 늘 곁에 서재 잘되던 아이가 없으니 온 집안이가 대한관처럼 느껴졌어. 나는 58이 은재. 이제 온 기업 는집을 지키는 그림자갓 은존재가 됐지. 남편은 수정, 이가 대학가 기도 전에 먼 저 세상을 떴더. 살아생전살 갚기는커녕 늘 밖으로만 나돌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기댈 곳 없이 오로지 따라 나만 바라보며 살았지. 수정이가 내 세상 전부였는데 신은 너무 잔인하 개그 세상마 저 빼앗아가더. 교통사고였어. 출근길에 신 호무시한 덤 푸트럭이수 정이차를 덮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세상을 잃었어. 장례 치르는 내내 울지 않았어.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마치 감정의 세미한 순간에 말라버린 것 같았지. 우리 처음부터 한 집에 살았어. 일찍 남편일 고홀로 지내 는내가 안쓰럽다며 착 한 딸과 사위 가결혼하면 서울이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야. 어리적 부모 잃고 외롭게 자란 박서방 은나를 친어 머니처럼 따르며 진짜 가족 생긴 것 같다고 좋아했어. 그러니 수정, 이 떠난 이 집 애는 이제나 와사위 둘만 남았지. 그렇게 석 달 우리는 한 집에 사는 유령 같았어. 아침에 일어 나각자방에서 나오고 말없이 식탁에 앉아 밥을 입에 가져갔어.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지. 박서방은 회사의 휴직 내 고운 종일거 실소파에 한 아오공만바 라봤어. 32살한 창나이 젊은 사내이 등이 그렇게 문어 저내리는 걸 보는 건도다 은고통이었어. 100일째 치를 고며 칠뒤 적적한 마음 애동네 친구에게 전학을 업었어. 나야. 잘 지내지? 그런데 수와 기너머 아이 들떠드는 소 리와 함께 친 구바쁜 목소 리가 들려왔어. 언제야 미안해서 어쩌니? 지금 손주들 봐주느라 정신없네. 이따 밤에 전화할게. 하지만 그 밤은 오지 않았어. 텅 빈 거실에 앉아오지 않는 전화기만 바라보는데 세상에나 혼자 덩그러 니 남겨진 것 같아 가슴이 저렸어. 그렇게 시간 이 흐르다보 니 내 안에 서무언가다 른감정이고 개를 들기 시작했어. 슬픔과 연민이어야 할 감, 정속의 불순, 물처럼 다른 개 섞여들었지. 수십 년간가 막혀 있고 살 더녀자로서 의식이 깨어난 거야. 젊어서부터 풍채 좋다는 말자주 들었어. 딸락 낳고도 살 빠지지 않아 이웃들이건 강미 넘친다. 복스럽다고 했지. 남편 죽고 나서는 몸에 식할 일 없이 살았는데 이상하게 박 서방과단들 이 남자 투카 면온 몸에 열 이오르고와 레페가선을 해지는 기운 이날을 감쌌어. 물론 그도 슬픔에 잠겨있을 뿐이었어. 하지만 아주 가끔 무심코 마주친 눈빛 속에서 단순 한 슬픔 이상 의무언가를 느끼곤 했어. 그건 나만의 착각일까? 박서방도나 와 같은 마음 이면 어쩌지 하는 위험하고 아찔한 생각이었지. 그날은 유난히 비만이 내리는 밤이었어.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집안 침묵을 더 무겁게 눌렀어. 잠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 다갈 증심에 물 마시려줘 용이 방문을 열었어. 거실은 어두웠지만 베란 다창 바깥으로 등불빛이 서 파용곽을 드러내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 박서방이 있었어. 평소처럼 소파에 누워있는 게 아니었어. 이미 식탁에 자해 위태롭게 앉아 소주 병 기울이고 있었지. 술 기운 때문 인진해가 나 온 것도 모르 구호공만 보고 있었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제 하나를 발견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올려다봤어. 박서방, 이러면 속만 버린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어. 그는 대답 대신 술 병 내려놓고 나를 올려다봤어. 흠뻑 젖은 눈, 슬픔 과절망 으로 가득 찬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숨을 삼켰어. 수정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린애처럼 울음 터뜨렸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등을 쓸어줬어. 단단하고 뜨거운 등이야. 땀과 눈물로 젖은 티셔츠 너머 사람의 따스한 온기, 가손바닥을 로전해졌어. 그 순간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렸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이성을 배신하고 있었어. 다 한다. 다 알아. 위로의 맑은 내면서 도시, 서는 그이 널 은어깨, 젖 은셔츠 너머 단단한 실루에세 머물렀어.
남편 죽은 후 이렇게 가까 이서 남자 몸 느껴본 게 얼마나 됐을까. 슬픔에 잠긴 사위를 위로해야 하는 순간의 몸은 수치스럽게나 산떨림을 느끼고 있었어. 그는 내 손길에 의지하듯 몸을 기댔어. 거친 숨결이 팔에 닿고 짓 은술 기운과 무거운 존재감이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어. 밀어내야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 오히려 등을 토닥이는 손길에 더 힘이 들어갔어. 이 젊은이마 저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요. 미마음으로 라도 지켜주고 싶었어. 하지만 단단한 등을 감싸 안는 순간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 온기의 마음이 배신자처럼 흔들렸어. 그날 밤 결국 박서방 부축 해그의 방침대에 눕혔어. 술과 슬픔에 지친 그는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어. 이불 끝까지 덮어주고 도망치듯 방을 나왔어. 내 방으로 돌 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를 수 없어도 손바닥에 여전히 그의 등을 감싸던 듯 거운 감촉이 남아있고 코끝에 그의 짙은 채취가 떠나지 않아도 이불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제 자신에게 끝없이 욕을 퍼부어도 미친 여자, 제 정신이 아냐. 죽은 딸 남편에게 무슨 감정을 느끼는 거야. 밤새 죄책감 과할 수 없는 두근거림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어. 다음 날 아침일 불어 늦게 일어났어. 박서 박마 주치룡기가 없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부엌 으로 나갔을 때 그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 어젯밤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멀쩡했어. 말끔 이면도 하고 단정한 티셔츠 차림에 내 목사 침식사까지 차려놓고 있었어. 일어나셨어요. 장모님, 해장국 끓여봤습니다.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어. 마치 어젯밤 무너지듯 돌던 사람이다. 은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지. 그 태어남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어. 나 혼자 추악 한 상상에 빠 저 밤을 짓에 온 것 같아 꿀이 화끈거렸어. 고맙다. 시선 마주치지 못한 채 맞은 편의자에 앉았어.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기미요리사, 이어색 항공, 길을 가리는 장막처럼 느껴졌어. 아무 말 없이 숟가락 들었어. 밥 씹는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가 낯설, 고어색하게 귀에 박혔어. 밥그릇에고 개파묵꽃에 연한 척했지만 온 신경 맞은 편박, 서방에게 쏠려 있었어. 그때 그가 숟가락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 어젯밤엔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 고개들 자진지한 눈빛 과정면으로 마주쳤어. 황급히 손저었어.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나한테라도 그렇게 털어놓으니 참 리다 행이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정 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치였어. 눈에는 어젯밤 욕망이나 혼란 따위는 없었어. 오직 장모에 대한 감사와 의지만 있었지. 그 순수한 눈빛 마주 하자 내가 더욱 부끄러웠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내 입술에 아주잠 심어 물렀다 떨어지는 걸 봤어. 착각이었을까? 1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그 짧은 시선의 우리 사이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껴도 다시 침묵에 빠졌고 그 침묵은이 전과 다른 겁고 은밀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어. 며칠 더 흘렀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두껍게 쌓인 것 같기도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워진 것 같기도 했어. 나는 더 이상 박서방 앞에 서 얇은 잠옷 차림으로 돌 아다니지 않았고 그는 내 앞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 그러나 그저 심스러움이 오히려 서로를 더 의식하게 만드는 쪽 쇠가 됐어.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어. 박서방이 거실에서 중얼거렸어. 안방 형광등이 계속 깜빡이네요. 제가 갈아볼게요. 창고에서 접이식 사다리 꺼내왔어. 나는 소파에 앉아 책 읽는 척 하며 힐끔 훔쳐봤어. 편안한 반바지, 와민 소매 티셔츠 차림이었어. 사다리 위에 올라선 그가 팔쭉 뻗자티 셔츠가 말려 올라가며다 부진 허리와 등이 드러났더. 장모님, 혹시 드라이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기 텔레비전 사람 밑에 있을 거다. 나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대답했어. 시선 어디 둬야 할지 몰라 책으로 얼굴 가렸지만 이미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고 있었어. 사다리에서 내려와 서랍 열고 드라이버 찾을 때 반바지 아래 드러나는 건 강한 다리가 시야를 가득 채웠어. 그건 강하고 힘있는 모습, 은평생무심 하고약하기만 했던 내 남편에게서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였어. 집안 형광등 하나 제손을 갈아본 적 없던 그 사람, 과달리 묵묵히 사다 리에 오르는 사위 모습에 서기묘한한 도감과 낯선 감정을 느껴도 대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은재. 속으로 뺨우 여쳤어.
하지만 눈은 배신자처럼 그의 몸을 훔쳐보고 있었어. 특히 다시사 다리에 올라 등을 보이고 작업에 열중할 때 시선은 자꾸 그의 뒷모습, 어딘가 애위 험하게 머물렀어. 수정이가 살 아이쓸 때장 난처럼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 엄마, 민준 씨는 보기보다 훨씬 대단해. 그때는 젊은 것들의 철없는 애정 표현 이라우서 넘겼어.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다. 부진 실수에 은딸 말을 다른 의미로 떠올리게 했어. 수미가 빠지고 온몸에 뜨거운 열이 올랐어. 수정이가 살 아이 있었다면 저 든든한 등 과건강한 팔 보며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 애가슴이 미어졌어. 하지만 그 슬픔 끝자락에서 박서방 곁에 있는 사 라민의 딸이 아니라나 엿 이면하는 금 찍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어. 명백히 잘못된 감정이야. 죽은 딸 남편을 향한 배덕하고 추악한 마음이었어. 네, 장모님. 나를 부르는 박서방 목소리를 뒤로한 채 현관문열 곧 뛰쳐나가듯 집을 나왔더. 턱끝까지 차 오른숨 몰아 쉬며 아파트 복도에 기대 섰어. 차갑고 단단 한 벽의 등을 기대잡이로 손에 몸이 열 만화 뜨겁게 달아올랐는 짙게 달았어. 그날 이후 나는 제 집에서도 망자 신세가 됐어. 박서방이가 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부엌 케이스 면고개 돌렸어. 스스로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그의 얼굴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 없었어. 내 노골적인 회피를 그가 눈치 못 챌 리 없었어. 며칠 뒤 그가 내 방문을 두드렸어. 장모님, 뒤편 차느새 요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걱정돼서요. 문틈으로들 이어오는 걱정, 어린 목소리 가오히려심 장을 더 날카 높게 찔렀어. 대답대 신숨 죽였어. 그가 조용히 물러간 뒷문에기 대주저앉았어. 피하면 피할수록 그 이전 쟤는 내 안에 서더욱 커져만 갔어. 깨달았어. 이건 또 망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마음속 깨어 난감정음밭 아들이거나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끝날 거라는 걸. 그 주말이었어. 박서방이 수 정의방 정리 하다 낡은 앨범 하나 들고 거실로 나왔어. 장모님, 이거 수정이 어릴 때 사진인가 봐요.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한 장한 장 넘겼어. 유치원 졸업 잔치에 서서 툴게 춤추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낡은 장안을 굴러내 손 꼭 잡고 있던 모습, 대학 졸업식, 나락 사모스 고안하게 웃던 모습까지 사진 속수 정의는 너무 나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어. 처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짓다가 이내 말없이 눈물 많으였어. 앨범 마지막 장에 끼워진 수정이와 박 서방 결혼식 사진 앞에서 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 사진 위의 얼굴 묵고 아이처럼 흐느꼈어. 장모님, 저 정말 수정이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수정이가 꿈에 나와요. 왜 자기만 두고 갔냐고, 왜 안아주지 않냐고. 그의 등을 말없이 쓸어줬어. 하지만 울음 섞인 다음 말이 심장을 꿰뚫었어. 이상하게 장모님 얼굴 보 면자꾸 수정 이가 겹쳐 보여요. 웃는 모습도 화내는 모습, 도적 말만이 닮으셨어요. 시선이 내 얼굴로 향했어. 눈물 젖은 눈 속에는 더이 상사위 모습 이안이었어. 아내 잃은 남 자의 절망과 그리움, 나를 향한 혼란스러운 감정 이소용돌이 쳤어. 그 눈빛 피할 수 없었어. 박서방, 정신 차려. 내가 어떻게 수정이야?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 하지만 그는 홀린 사람처럼 내 손을 붙잡았어. 손은 모든 생각을 멈추게 할 만큼 뜨거웠어. 알아요. 아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단 한 번만이라도 수정이를 다시 하나 볼 수만 있다면. 애원은 거부할 수 없는 슬 품의 무게를 담고 있었어. 그는 내 손잡 은채 눈, 코, 입을 천 희훌 터봤어. 마치 내 얼굴에서 죽은 아내 흔적을 찾으려는 듯이 그의 철로운 몸짓에 맞이 마기성이방 어벽이 무너졌어. 이 사람 상처를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단 하룻밤이라도 이 젊은 이지옥 같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나 자신에게 속삭였어. 이것은 어미 마음이라고. 죽은 딸이 남기고 간가 여운 남편을 보듬는 맞이 막연민이라고. 그의 얼굴이 점 가까워졌어. 눈에서 흐른 뜨거운 눈물이 내 뺨으로 떨어졌어. 안 돼. 박서방, 우린 마지막 저항은 너무나 미약했어. 그가 부른 건 내 딸 이름이었지만 입술이 닿은 곳 은내 입술이었어. 그 순간 우리는 슬픔과 그 리움이라는 깊은 늪에 함께 빠져들었더.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 오직 가쁘게 오가는 우리 숨소리만 귀를 채웠어. 처음에는 조심스러더니 맞춤은 누가 먼저일 것도 없이 서로를 품 확인하려는 듯 깊고절 박하게 변해갔어. 지난달 간혹 눌러온 슬픔, 외로움, 서로를 향한 금지된 마음 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 박서방은 나를 강하게 끌어안았어.
그의 팔에 안긴 몸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어.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껴보지 못해 던 압도적인 힘과 열기였어. 단단한 가슴 애원전이기 대자나성감, 가게의 현기증을 느꼈어. 그의 손은 등을 어깨를 감싸 안았어. 그가 이끄는 대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어. 아니, 어쩌면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거야. 수치심과 죄, 책감이 온 몸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강한 외로움 이날을 덮쳐왔어. 이러면 안 된다. 머릿속에서 수없이 외쳤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 길을 거부하지 못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귀에 들리는 건서로 의심장 소리뿐이었어. 어둠 속의 서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방금 전격정 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무겁고 끔찍 한정적 이후 리를 짓눌러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비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다가왔어. 새벽 낯선 통증에 잠에서 깼어. 온몸 이오래 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어젯밤 흔적이야. 창문 틈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었고 내 옆에는 박서방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 고른 숨 내쉬는 얼굴은 평온해 보였어. 하지만 그 평온함이 내게는 비수처럼 박혔어. 어젯밤 나는 젊은 사내와 함께 일성을 잃었어. 죽은 딸 남편과도 익힐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났어. 어지럽게 흐트러진 방안을 보는 순간 어젯밤기 어기 그대로 남아있어고 개돌려버려도 욕실로 달려가 샤워 기물을 가장 뜨겁게 틀었어. 어젯밤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어. 살가죽 벌게 달아오를 때까지 비누칠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은 씻기지 않았어. 거울 앞에 섰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 눈가는 쾌하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묘하게 뺨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어. 죄지은 여자 얼굴이야. 제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어. 옷 챙겨 입고 부엌으로 나갔을 때 박서 방이 이미고 실소파에 나 있었어. 샤워했는지 머리카락젓, 어입고 깨끗 한 옷으로 갈 아입은 상태였어.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젯밤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거운 침묵 마누리 사이를 갈랐어. 나 역시 아무 말할 수 없었어. 이제 서로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 지할 수 있는 불편하고 거운 공범이 됐어. 기계적으로 커피 물 올렸어. 등 뒤로 그의 시선 느껴졌지만 돌아볼 용기 나지 않았어. 커피잔 2개 식탁에 내려 노차그 가족 용이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어. 또다시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어. 그는 커피 다 마신 뒤자리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단 나딘에 뱉었어. 죄송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문 닫히는 소리가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어. 죄송하다니 무엇이 죄송하다는 걸까? 그 한마디는 어떤 변명이 나대화보다 잔인하게 우리 관계를 정해버렸어.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그 후 며칠 동안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어. 집안에 함께 있었지만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어. 눈 마주칠 것 같으면 황급, 희시선 돌리, 고복도에 서마주치면 둘 중 하나가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 대화는 완전히 끊겼어. 그날 이른금 기어처럼 누 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 이것이 끝이다. 그날 밤 미친 불장나는 그걸로 끝이다. 스스로 세뇌했어. 각자 자리로 돌아가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다짐 음모래 성쳐 럼 허물어졌어. 어둠 내린 집 에울러 누워있으면 죄책감에 몸서리 치면서도 날밤일이자 꾸떠올랐어. 남편 죽 고수 10년 동안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어. 그런데 그와 함께 있을 때 58 늙은 과부가 아니 라스무살씨 절처럼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그 뜨거움. 이래선 안 된다. 알면서도 그 불꽃을 외면할 수 없었어. 사흘째 되던 밤이었어.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수면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했어. 약 삼키고 돌아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어둠 속에 박서방이 서 있었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어. 아무 말 없이 그림자처럼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왜 여기에? 목소리 가바보처럼 떨려 나왔어.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걸어왔어.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 싱크대 가기를 막았어. 바로 앞까지 다가 와멈춰 섰어. 달빛만 희미하게 비치는 부엌에서 그 의눈이 어둠 속에서 이글 거리고 있었어.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 나도 당신과 같아요. 나도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가 먼저였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목 잡아 끌어방으로 향했어.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선을 넘었어. 첫날처럼 절박하지는 않았어. 대신 서로상 철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들처럼 조용 희외로움을 달래줬어.
죄책감은 히 미해지고 그 자리를 중독적인 감정이 채웠어. 그에게 기대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 도멈출 수 없었어. 서로 의외로 움과 상처를 채워주는 완벽한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어. 창밖다리 우리의 추악한 비밀을 말없 이내려다보고 있었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사 이얘기묘한 규칙이 생겼어. 낮 동안 우리는 여전히 있을 품에 잠긴 장 모와 사위였어. 서로의 애게 깍듯하게 예에 차리고 수정 이사진 앞에서 함께 양 피우기도 했더. 하지만 애지 고세상이여 둠에 잠기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방문을 열었더. 문지방 넘는 순간정화 사위라는 허물을 벗어던지고 서로상 철을 보듬었 밤마다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하지 않았어. 그저 서로 이름 부르며 위로할 뿐이었어. 어쩌면 말을 하는 순간 환히 깨질까 두려웠기 때 문인지도 몰라. 서로의 존재 속으로도 망쳤어. 현실의 고통, 과제책감을 잊기 위해서 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했어. 박서방과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은 좀 어지는 것 같았어. 58묵은 마음은 잠들 어있던 모든 감정을 깨우고 있었어. 거울 속 내 모습은 더 이상 푸석하고 귀없는 과부 의얼굴이 아니었어. 눈빛에 은밀 한생기가 돌 그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 밤마다 그의 곁에서 위로받아서였을까? 몸의 변화가 두려우면서 도나선 만족감에 취해갔어. 물론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아침이 되어 수정이 사진 과마주할 때 면지옥 같은 죄책감의 몸 서리쳤어. 사진 속 환하게 웃는 딸 얼굴은 엄마. 어떻게나 한 테이럴 수 있어 라고비 난하는 것만 같았어. 그럴 때면 가슴 치며 울었어. 수정아 미안하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죄책감을 안고 그를 찾았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감정 애중독된 구 재불능의 죄인이었어. 박서방 역시 마찬가지인 듯했어. 낮 동안 얼굴에는 여전히 아내 잃은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밤에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었어. 그렇게 위태 롭고기 이한 동거는 끝날 기미 없이 개 절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었어. 우리는 입이 밀스러운 관 개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 그러던 다음 날 오후 민희가 과일 바구니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 오빠인 박서 방 보자마자 끌어안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 오빠 얼굴 왜 이렇게 수척? 해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그러고는 나 향해 리숙 여인사했어.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오빠 돌봐주시느라. 민희가 머무는 내내가시 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 박서방과 눈말 한마디 건네는 것조 차조심스러웠고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어. 민희는 별다른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지방감도는 어색하고무 거운 공기에 몇 번이고 개 갸우뚱했어. 몇 시간 흐른 뒤 민희 가자리에서 일어났어. 이제가 봐야겠다. 오빠 밥 잘 챙겨 먹고 어머님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안도이한 숨속으로 삼켰어. 박서방님이 니 따라 현관으로 나갔고 나는 거실에 서서 두 사람이 인사하는 걸 지켜봐도. 그래, 조심해서 가라.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쾅, 현관 문 닫히는 소리 들렸어. 그제야 참고 있던 숨길게 내쉬었어. 박서방이가 실로 돌아서는 걸 보면아 도모르게다 리가 풀리는 걸 느꼈어. 그런 나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 장모님, 괜찮으세요? 많이 긴장하셨죠? 팔 붙잡아 주었어. 그의 단단한 팔에 의지하며 고개 끄덕였어. 안심시키려는 듯 어깨 부드럽게 감싸 고등을 토닥여줬어. 나 역시 그의 허리를 감은 희감싸 안아도 끝났다.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 이우리 사이에 흘렀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 닫혔던 현관 문이 다 시벌컥 열렸어. 문 앞에 방금 떠났던 민이 감무원가에 홀린 듯한 표정으로 써 있었어. 아 맞다. 차키를 말끝이 흐려졌어. 시선은 너무 나자연스럽게 서로 끌어안고 있는 우리 모습에 얼어붙어 있었어. 안도감의 경 개풀어버린 찰나 우리는 돌아간 줄 알았던 민이 앞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박서방이 가장 먼저 나를 밀쳐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민희 손에서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어. 잠시 후 민희 가귀신이라 도본 사람도 넘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뭐야,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 정적을 갈랐어. 우리 둘은 서로 밀쳐낼 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 민희의 눈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 눈앞 광경을 믿지 못하게 다는 절망과 끔찍한 걸 봐버렸다는 혐오감이 뒤섞인 완전히 깨져버린 눈빛이었어. 아니다. 민희야, 그게 아니고
먼저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에임 열었지 맘목소리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 변명 아닌 변명의 미니표. 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 바닥에 떨어 진핸드 폰싱 경도 쓰지 않은 은채 거위를 부짓듯 소리쳤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뭘 본 건데. 새언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에서 그것도 사위랑. 민희는 끝맺지 못하고 입술 파르르 떨었어. 시선은 우리를 번갈아 훑으며 경멸감으로 가득 찼어. 그때 정신차 림박 서방이 잽싸게 한 걸 음물러 서며 민희 앞을 막 아섰어. 얼굴은 피 한 방울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 민희야, 그만해라. 장모님 놀라셨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 민희는 그런 오빠 향에 미쳤다는 듯 소리쳤어. 오빠 가재 정신이야? 지금 장모님 걱정할 때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새언니가 늘에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어머님이랑. 짐승도 이러진 않겠다. 민희의 외침 은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우리 모두 심장을 찔렀어.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어. 그녀 말은 단 하나도 틀린 게 없었기 때문이야. 박서방은 한동안 아무 말 없었어. 나와 민희를 번갈아 쳐다봤어. 눈빛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깊은 절망이 스쳐 지나갔어. 마침내 결심한 듯이 열었어.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어. 그 눈빛은 제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 내 말이 맞아, 민희야. 조용히 말했어. 내가 더 이상 장모님께 패기치면 안 되지. 나 이 집에서나 가야겠다. 오빠. 민희가 놀란 듯 외쳤지만 그 목소리 애는 이제 말 늘 생각 없는 것 같았어. 나 역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올 것이 왔다는 걸직감했어. 박서방은 민희 지나 처내 앞에 와섰어. 눈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작고나만 들릴 듯 한 목소리로 말했어.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장모님. 목소리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어. 미안함, 고마움,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 깊이고 개숭이었어. 그건 사위 가장모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였어. 그리고 우리 금지된 관계에 대한 말없는 종지부였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 깨물면서 있었어. 민희는 더이 상울이 쳐다보지도 않고 증오 가득한 눈으로 거실 바닥만 내려 다보고 있었어. 박서방은 그날 바로 짐 쌌어. 단출한 옷 몇 가지와 수정이사 진 담긴 앨범 하나. 그게 그가 챙긴 짐의 전부였어. 현관문 나서 기전 뒤돌아보지 않았어. 나 역시 배웅하지 않았어.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조 차건내지 못 한 채 그렇게 각자 의지옥으로 돌아갔어. 그가 떠난 집은 다시 예전 침묵을 되찾았어. 하지만 그 침 묵은 수정이 가차움 떠나 을대와는다. 은종류였어. 그때는 슬픔과 그리움뿐이었지만 이제 씻을 수 없는 기억과 지독한 죄책감이 더해져 있었어. 나는 혼자가 됐어. 완벽하게 홀로 남겨졌어. 그 입인 자리는 상상보다 훨씬 컸어. 밤이 되면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도 처럼 퍼져나갔고 칼로 베는 듯한 고 통 속에서 뒤척여야 했어. 2계절이 지났어. 가을 가고 혹독한 겨울이 왔어. 집안에 틀어박혀 죽은 듯이 겨울을 보냈어. 박서방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 다만 한 달쯤 지났을 때통 장으로 생각 지못한 돈이 입금됐어. 그가 이 집에 서지내는 동 안생활비라 며느리 통에 보내온 거여서. 돈 돌려주려 했지만 민희는 오빠 맞이 막성 의인이 받아달라며 완강히 거절했어. 그 후로 그가 지방자근도 시로 내려가 복직했다는 소식만 간 희전에 들을 뿐이었어. 봄이 오고마 당목년이야 약해 피말 무렵이었어. 처음으로 수정이 유골 뿌려 진강가를 찾았어.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요. 흐흐 울고 있었어. 강가건일며 오랫동안 생각했어. 그와 나 누웠던 그 시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만 드러내는 순 간신기루여들까?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어.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와 수정 이사진 꺼내 먼지 닦았어. 사진 속달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 더 이상 사진 보며 울지 않았어. 대신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 수정아, 엄마 가정 말 미안하다. 그 건용서를 구하는 말이 아니었어. 그저 제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짊어지 고살아가게 다는 나 자신을 향한 다짐. 이었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죄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하고 남은 날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알면서도 그 밤 들이잡고 떠 올라나를 붙잡아 지독한 외로움이 불러온 비극적인 선택이었지. 우리 나이든 이들아,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구나.
서로에게 줘 금만 덧다 뜻 한 말 한마디 건네고 곁에 있어주는 계열 많아서 중한지 이제라도 마음에 새겨두자.